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면은 세무조사 맞는다, 아니면은 세금폭탄 막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무사님, 이번 부가세 별 탈 없이 잘 마무리되셨어요? 네, 저희 사장님들께서 자료협조도 잘해주시고 저희 팀장님과 담당자분들께서 열심히 업무 맡아주셔가지고 무탈하게 잘 마무리됐습니다. 부가세 잘 끝났으니까 이제 좀 여유 있으시겠어요? 아휴,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2월에는 개인 사업자분들과 법인 사업자분들 결산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메인 매출이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본 게임 시작이에요. 2월에는 연말정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2월에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저희 청하의 가장 중요한 마무리인 1년 총결산을 해가지고 세금 피드백 드리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 사장님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 2월에 결산해서 세금을 피드백 드리면 5월에 나갈 자금의 스케줄을 3개월이나 당겨서 미리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작년 9월에 이미 반기 결산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자금 스케줄을 사실상 8개월 앞당겨서 알려드리기는 했죠. 그래도 2월에 하는 1년 총 결산, 이게 가장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업무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월에 결산하면서 특별한 미팅도 진행하신다면서요? 맞아요. 저희가 1월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1년 매출액이 이제 확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찾아뵈면서 직접 세금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어요. 처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신 사장님들도 있으시고 매년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였던 분들도 이제 계실 텐데요. 사실 5월, 6월에 가가지고 내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야? 이렇게 알게 되시면은 너무 당황스럽고 불안하신 사장님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팅을 하면서 성실신고가 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이해시키고 설명드리고 있어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고 하니까 뭔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가만 안 놔둔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건 사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자분들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가만히 안 놔둡니다. 근데 사장님들께서 많이 오해하시는 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면은 세무조사 맞는다, 아니면은 세금폭탄 막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또 주위에서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면 큰일 난다는데 뭐 이렇게 들으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근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분들도 결국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똑같이 종합소득세율 적용받고 이익에 따라서 세금 내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 확인을 받지 않으면 그때는 세무조사가 나오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세무대리인이 올바르게 장부 작성을 하고 성실신고 확인을 할 것이기 때문에 세무조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성실신고 대상자가 세금폭탄을 맞는다, 그런 말은 성실신고 대상자가 뭔가 처리가 잘못되고 있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성실신고 대상자가 세무조사 받는다, 그것도 역시 뭔가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이지 제대로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그럴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겠죠. 그러면 언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업종마다 좀 다릅니다. 이게 1년 동안의 매출에 따라가는 건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도소매 같은 경우는 매출 15억, 제조음식점 건설업 7억 5천, 그리고 서비스 5억, 뭐 이 정도 보시면 되시는데요. 쉽게 생각을 하시면 성실신고 대상자는 세무서가 생각하는 큰 개인 사업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도 매출이 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물론 성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세금을 줄이는 목적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사실 이런 목적에 의한 법인 전환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대표님의 꿈에 따라 가야 된다. 네, 그런 말씀 드리죠. 당연히 영업 목적에 의한 것이라면 매출액하고 상관없이 법인으로 가시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단순히 그냥 세금만을 줄이기 위해서 법인으로 갔다가는 오히려 신경 쓸 부분이 많아지고 돈 빼기 위해서 소득세가 또 붙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법인이 무조건적으로 세금에 있어서 유리하다, 그건 너무 단편적인 이야기일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전에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근데 저희 찾아오시는 사장님들께서 다른 세무대리인이 빨리 성실 피하게 법인 전환하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성실 사업자가 되면 대표 세무사에 사인이 들어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느 정도의 책임 소지가 있다는 의미겠죠. 만들어진 장부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은 그 업체의 구조상 어떤 문제가 있어서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권하는 경우가 있는가 봐요. 근데 법인이 세무 서비스 수수료 자체가 좀 비싸서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법인이 개인에 비해서 컨설팅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건이 더 많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법인을 권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그냥 하라는 대로 무작정 따라가면 안 되는 거네요? 물론입니다. 당연하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실 때 장단점을 모두 다 들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비교를 해보시고 그렇게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셔야지 그냥 단편적인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시면 후회하실 일이 생기실 수도 있죠. 항상 성실신고 확인이랑 법인 전환에 대해서는 같은 카테고리에서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는 것이 국가에서 생각하는 고소득자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이익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는 거는 똑같고요. 똑같은 소득세율의 적용을 받아요. 전혀 다른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실사업자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무턱대고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것은 올바른 의사결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하에서는 2월에 결산을 미리 하면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분들 한 분 한 분 찾아뵈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사장님들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그 고민에 대해서 자세하게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어요. 상담받고 나시면은 아무래도 좀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셨다고 하시더라도 너무 불안해하실 것도 없어요.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하시면서 사장님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세금이 얼마나 나오고 어떤 거를 대비해야 할지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파악하시고 계획을 하시는 거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결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세금은 미리 알면 대비가 가능합니다. 대비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장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꼭 챙겨주시고 그리고 내 세무대리인에게도 지금이라도 예상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꼭 여쭤보시면서 세금 대비 미리미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